자,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화도 조약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조선도 어쨌든 이제 개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개화를 이끌어 나간 것을 바로 무슨 파라고 부를까요? 개화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개화파는 말 그대로 서양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 통상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뭐 김옥균, 박영효, 뭐 홍영식 등 당연히 배운 양반 자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정부 개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종이나 민비에게 이런 개화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초기에 정부의 개화는 바로 이 온건파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고종이나 민비 입장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개화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온건 개화파들의 말을 더 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급진 개화파는 너무 빨리빨리 바꾸자고 하니까 고종이나 민비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웠겠지. 그래서 이 온건 개화파들이 주도하게 되는 개화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온건 개화파들은 주로 어느 편에 가까운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청나라의 입장이 좀 더 가까워. 청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청나라는 그러면 어떤 개화 운동을 하고 있었냐면 이 양무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양무 운동. 처음 들어보죠? 자, 청나라는 이 양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자신들의 청나라를 개혁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청나라의 양무 운동 제대로 되지 않는 개화 정책이었어. 왜? 양무 운동을 벌였지만 청나라는 프랑스, 뭐 영국한테 완전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청나라는 조선이 뭐랄까 위임금으로 모시는 더 위의 나라고 결국 그런 청나라의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온건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진파들이 봤을 때는 자치 뭔 소리냐 지금 청나라 지금 개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 니네 개화 하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 당연히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동도서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이 동도서기라는 말이 무슨냐면 동양의 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생각을 바탕으로 동양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뭘 받아들이겠다?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서양 것을 받아들이겠다. 틀린 건 아니지. 우리 걸 다 버린다? 이것도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서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까?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신분제도 같은 거 없애자고 하겠어요? 그렇지, 안 없애지. 왜? 이건 조선의 성리학과 유교사회에서 신분제도는 자연이 정한 질서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몇백 년간 지배를 해왔는데 그걸 버리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얼마만큼 개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도서기라고 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운 개화를 하기 위한 총괄 기구를 세우는데 그 기구가 바로 뭐냐면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세워서 이 관청이 바로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요런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군사력을 길러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별기구는 바로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 신식군대. 신식군대를 만들고 당연히 신식군대 무기라든지 옷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사오는 거죠. 그래서 별기군 바로 특별한 재주를 배우는 군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신식 무기를 지급받고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았다. 공식 명칭은 교련병대이며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아 외별기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즉 일본인 교관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5개의 큰 5군형으로 군대를 운영했는데 얘를 이제 2군형으로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별기군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별기군 신식군인과 바로 5군형, 바로 이 2군형에 속해 있던 구식 군인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이모군란이 터지죠. 맞아요. 네, 요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두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절단이라고 한다. 가서 배워오게 하는 것이죠. 개화파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보내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먼저 영선사라고 해서 바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파견해서 배워오라고 한 겁니다. 청나라에 가서 뭘 배우고 들어오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배운 게 바로 무기, 대포라든지 총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서 배우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기를 만드는 관청인 바로 뭘 만드냐면 기기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 보내는데 일본에 보내는 건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는 걸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네, 조사 시찰단을 보낸다. 그래서 뭐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을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한다. 일종의 암행어사 같이. 그래서 일본들이 일본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정보를 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각 기관이나 산업,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배우게 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밀이니까 잘 안 알려주려고 하니까 뭐 일종의 스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낸 것이 바로 수신사라고 하는 걸 또 일본에 보낸다.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에 보낸다. 네, 알겠죠? 이때 갔던 인물이 바로 아까 대표적인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홍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다 온 다음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오는데 이 책이 조선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조선책략. 그러니까 조선책략은 누구냐면 황준현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써진 책인데 이 황준현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청나라 외교관입니다. 이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현이가 쓴 책인데 조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조선은 바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조선은 이제부터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방어해야 되는데 누구를 막아야 돼?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조선 너네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 일본이랑은 결합하고 그 다음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와서 고종에게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고종은 결국 러시아가 조선을 쳐들어올 걸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미국과 더 한편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로 고종이 바로 이 미국과 연합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조약을 맺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인천 차이나타운에 갔는데 강화도 조약부터 아까 그 청나라 뭐 이렇게 조약 맺고 나서 사는 거류지
이제 사는 곳을 정해준다 했지. 일본인이나 청나라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된 거야. 그 옆에 가면 일본인들이 살았던 마을도 있는데 이제 그 마을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으니까 좀 사라졌는데 일본식 건물은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어느 막 골목을 돌아다 보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던 곳이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배우고 나면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거든요. 가서 짜장면도 맛있게 먹고 월미도도 한 바퀴 돌아보고, 그쵸? 그래서 결국 서양 세력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바로 미국과 맺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나중에는 이제 미국 공사, 미국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조선이 답례로 보빙사라고 하는 사신들을 이제 미국에 보내게 된다. 그래서 답방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해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답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흥선대원이다. 고종은 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침략을 뭐 일본이나 중국, 뭐 러시아나 이런 침략을 막아보고자 좀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굉장히 미국은 강대국이라는 걸 이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과 비밀 협약이 되어 있었죠. 일본은 조선을 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갖는다. 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비밀 조약이 이미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게 되지만 서양 세력 중에서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개화 정책들이 바로 실시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개화 정책들이 과연 잘 되고 있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쵸? 이 개화 정책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야, 온건파 제대로 안 할래? 이렇게 해서 개혁 되겠어? 라고 비판하던 세력들, 바로 급진개화파죠. 급진개화파들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해선 개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개화를 배워야 된다고 주장해? 바로 일본이지, 일본. 일본을 모델 삼아서 개화 정책 펼쳐야 된다. 지금 너네 청나라랑 너무 가깝다. 청나라 방식 실패한 거야. 그거 잘 안 될 거야. 라는 거지. 바로 이 급진파는 일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적인 운동에서 메이지 유신을 배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진개화파가 나중에 뭘 일으키게 돼? 1884년에 갑신정변 일으키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안 되니까 힘으로 권력을 빼앗으려는 바로 갑신정변 일으키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도서기? 야, 동양의 생각을 가지면서 서양 걸 받아들여? 말도 안 돼. 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문명개화. 문명개화. 말 그대로 아예 생각까지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이 바로 문명개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 싹 바꿔야 된다. 유교 사회 이런 것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뭐 왕이나 이런 것까지 심지어 뭐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명개화 받아들여지기 조선 사회에서는 아직 어려웠겠죠.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알아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겠죠. 김옥균. 이 뒤에 나오니까 이런 인물들 이름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 홍영식, 뭐 박영효, 주로 젊은 양반들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 서광범, 그 다음 서재필까지. 요 인물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뭘 일으켜요? 갑신정변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자, 요렇게 개화정책에서도 온건파와 그치? 급진파로 나뉘었다. 그 다음 또 이런 개화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정 척사파 이렇게 불러요. 들어만 놓으세요. 위정척사파. 이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야? 성리학적인 사고. 여전히 조선사회의 유교적인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문명 개화 반대하겠죠. 맞아요. 굉장히 반대합니다. 개화 안 돼. 서양 세력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영남 만인소 사건을 일으키죠. 고종에게 가서 개화 안 됩니다. 영남, 지금의 경상도 지역의 유생 무려 10,000명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려서 정부의 개화 정책이나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고 조선 책략을 유포한 김홍집을 처벌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화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었다. 그리고 개화 정책도 당연히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들은 나중에 말로만 개화를 반대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의병 운동을 벌이게 되는 그런 세력들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혼란스러운 1876년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선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자 이제 이것이 이 다음에 배우게 되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사건들의 바로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은 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공부해보고 또 우리가 공부가 잘 됐는지